시댁에서 돌아온 딸은 현관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낮에는 괜찮다며 웃던 딸.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었어요. 손목의 멍, 불안한 눈빛, 그리고 이웃이 했던 말. 따님이 시댁에서 울고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딸 지혜가 시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시댁에서는 매주 일요일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고, 처음 몇 달은 좋아하던 지혜였지만 6개월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이 어두웠고 식탁에 차려진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치기까지 했어요. 지혜야, 괜찮니? 네.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는데 뭔가 이상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지혜가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다녀올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손을 흔들어 줬더니 지혜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울음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해서 멀어지는 걸 한참 바라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8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지혜야 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혜는 현관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쾅 문 잠그는 소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지?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지나 지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혜야? 대답이 없었고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지혜가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어린 시절 다쳐서 우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었니?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가 있잖아. 안 돼요. 정말 괜찮아요. 지혜가 다시 울기 시작했고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밤새 제 심장을 돌려내던 딸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지혜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밑은 거뭇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 먹을래요? 식탁에 앉혀서 국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어젯밤에 잠잤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지혜의 어깨가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고 제 눈을 피하며 국그릇으로 시선을 떨궜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시댁은 어땠어? 지혜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지혜의 굳어있는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혜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소매가 올라가며 손목이 보였습니다. 푸른 멍 여러 개. 숨이 막혔어요. 지혜야, 손목. 지혜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아, 이거 부딪혔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디 부딪혔는데? 문에요. 실수로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애써 삼키고 밥을 떴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지혜가 서둘러 밥을 마저 먹고 일어났어요. 회사 가야 해요.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목에 그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에 부딪혀서 저렇게 여러 개가 생길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미숙 씨, 따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주머니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난주에 시댁 근처에서 봤거든요. 따님이 차에 타기 전에 계속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떨어뜨렸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아주머니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웃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시댁 가기 전 불안한 얼굴, 돌아온 후 방에서 오열, 손목에 그리고 이웃의 증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어요. 대체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내 딸은 저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혜의 멱살이라도 잡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캐물었다가 지혜가 더 움츠러들까봐, 아예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만 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지혜야, 엄마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시댁에 가야 해서요. 또 시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혜야, 꼭 가야 해? 네.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전화 너머로 지혜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저녁 6시쯤 지혜 시댁 근처로 갔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어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가 보였어요.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지혜를 지켜봤어요.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2시간쯤 더 기다렸습니다. 추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밤 9시쯤 지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러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웃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내 딸이 시댁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다가가서 들키면 지혜가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고자질했다며 지혜를 더 몰아세울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야 차가 움직였어요. 멀어지는 차를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야. 어제 시댁 잘 다녀왔니? 네. 목소리가 죽어 있었어요. 지혜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엄마가 해줄게.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12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1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졌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지혜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었는데 그때 소매가 올라가며 손목이 보였어요. 새로운 멍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진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 먹자. 식탁에 앉혔어요. 된장찌개를 떠주며 지혜를 봤습니다. 많이 먹어. 살 많이 빠졌다. 지혜가 국을 떴는데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니? 무슨 일 있는 거니?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말해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제가 아직 애를 못 낳아서 실망하셨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남편은?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에요. 엄마 말씀이 맞다고, 제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목은 어떻게 된 거야? 지혜가 소매를 내렸어요.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그랬어?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일어나서 지혜를 안았어요. 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한참을요. 그날 지혜를 보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고.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몇 해 전 지혜가 사준 거였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봤어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미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어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녹음기를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주말에요? 응. 엄마가 반찬 좀 해줄게. 가져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고마워.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충전이 다 됐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으면 절대 들키지 않을 크기였어요. 토요일 오전 지혜가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들어와. 지혜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지혜가 화장실로 가자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소파에 놓인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찾았어요.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를 확인하는 척 했습니다. 지혜가 나왔어요. 엄마, 뭐 도와줄까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앉아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반찬을 통에 담아줬습니다. 많이 만들었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먹어. 고마워요, 엄마. 지혜가 가방을 들었어요. 그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다녀올게요. 지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지혜가 시댁에 가는 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지혜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 녹음기를 발견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어제 시댁 잘 다녀왔니? 네. 목소리가 더 죽어 있었어요. 반찬은 잘 먹고 있어? 네. 맛있어요. 그래. 다 먹으면 또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반찬통 가져다 줄래? 또 담아줄게. 아, 네. 내일 갈게요. 화요일 저녁, 지혜가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반찬통 가져왔니? 네. 여기요. 지혜가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그때 가방 안쪽이 보였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져갈게.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혜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거실로 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밥은?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지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다봤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들어도 되는 걸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늦었네. 몇 시야 지금?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변명은 됐고. 들어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침묵. 잠시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 달도 병원 갔다 왔어? 네. 결과는? 안 됐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결혼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가 우리 집안 망쳤어. 애 못 낳는 여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쥔 녹음기가 떨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이 밥값이라도 하려면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 네. 대답은 잘하네. 입 닫고 시키는 대로만 살아.
딱딱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던지는 소리. 지혜가 작게 신음했어요. 아, 그리고 울음소리.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계속 들었습니다.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당신, 뭐, 나한테 대들어? 아니에요. 그럼 조용히 해. 엄마 화나시게 하지 말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딸이, 내 새끼가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변호사. 이제 내가 나설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딸이 시댁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들어보시겠어요?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 모두요. 정말요? 네. 딸분은 이 사실을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녹음기를 몰래 넣으신 거죠? 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이요? 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니까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쓸모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딸분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딸분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요. 무슨 증거요?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문자 메시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딸분 설득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혜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저녁 때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내일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지혜가 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 밥부터 먹자. 식사를 마쳤어요. 지혜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이.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엄마가 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어. 미안해.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동의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알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너무 걱정돼서.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사는지,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지 알아.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야. 지혜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지혜를 안았어요. 지혜야, 이제 그만해. 엄마가 도와줄게. 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한참을요. 울음이 잦아들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요? 응.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래.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큰일 나요. 뭐가 큰일이야? 이미 큰일이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이 저한테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라고 해.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그만 참아.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무서워요, 엄마. 알아.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지혜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녹음기 일은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하면 시어머니한테 다 가요. 그러면 저 더 힘들어져요. 알았어. 비밀로 할게. 지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조심해서 들어가. 지혜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뒷모습이 여전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뭘? 엄마 말대로 할게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직접 증거를 모을게요. 제 방식대로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고마워요,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 딸이 드디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됐지만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스스로 준비하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금요일 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내일 시댁에 가야 해요. 시아버지 생신이래요. 그래,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혜야, 안 가도 돼. 핑계 대. 안 돼요. 안 가면 더 난리 날 거예요. 그럼 조심해.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네. 그리고 지혜야. 네. 핸드폰 녹음 기능 켜도. 만약을 위해서.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울고 있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또, 뭐라고?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가 접시를 던졌어요. 제가 음식을 늦게 차렸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쳤어? 팔에. 맞았어요. 피가 나요. 지금 어디야? 차 안이요.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가 간다. 전화를 끊고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지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지혜 차가 보였습니다. 차 안에 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요.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내려. 병원 가야 해. 안 돼요. 남편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집 가자. 지혜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출발했어요. 지혜가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매에 피가 배어 있었어요.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지혜 팔을 확인했어요. 꿰매야겠네요. 유리 파편이 박혀 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5반을 꿰맸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보호자시죠? 네. 이거 가정폭력 같은데요.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서 떼어드릴게요. 필요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혜야, 녹음은 했니?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했어요. 들어봐도 될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음식도 제대로 못 차려. 죄송해요. 죄송하긴.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 지혜의 비명. 아,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똑바로 못해. 쓸모없는 것.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한테 묻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묻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충분해. 변호사한테 가자.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들어오래요. 뭐라고? 지금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 이혼해. 그게 나아.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엄마. 이혼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혜가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한참을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오세요. 오후에 지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진단서도 확인했어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소장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지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핸드폰으로요. 지혜가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당장 들어와. 안 그러면 내 짐 다 버린다.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갈 거예요. 뭐? 저 이혼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이혼?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건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지혜야. 지혜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아주 잘하고 있어. 안았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싸우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장 제출했습니다. 곧 답변서가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어요. 합의요? 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지혜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태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며칠 후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지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지혜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혜를 봤어요. 표정이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앉았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지혜가 숨을 죽였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사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 변호사가 진단서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피고가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친 상처예요.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제 딸이 시댁에 갈 때마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손목엔 멍이 가득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정사에 왜 끼어들어?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가리켰어요.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한 말 다 기억해요. 제가 집안 망쳤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지혜가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똑같았어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제가 아파도 울어도 한 번도 제 편이 돼준 적 없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될 겁니다. 합의하실 건가요? 재판 진행하실 건가요? 상대 측 변호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봤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합의 조건을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혜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어요.
당신들과 결혼한 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남편도 따라 나갔습니다.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안도의 눈물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혜를 재웠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 이제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 딸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딸을 괴롭힌 건 당신들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 좀 한 게 죄야? 교육이요? 폭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밝혀줄 테니까. 그러세요. 법정에서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안을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입 다물라고 하네요. 입 다물라니요? SNS나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조건이에요. 지혜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변호사가 지혜를 봤어요. 확실하세요? 재판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자 만나고 싶어요. 기자? 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시댁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내 얘기가 다 알려지는데.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한 여기자를 소개받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기자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익명 처리 가능합니다. 지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잔소리였어요. 음식 맛이 없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엔요? 점점 심해졌어요. 애를 못 낳는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매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접시, 컵, 뭐든지요. 다치신 적도 있나요? 지혜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흉터가 보였어요. 여기요. 접시 파편에 맞았어요. 5반을 꿰맸어요. 기자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분은요? 도와주지 않았나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참아야 한다고, 제가 노력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기자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왜 참으셨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옆에서 지혜 손을 잡았습니다. 기자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진단서도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기사 쓰겠습니다. 언제쯤 나가나요? 재판 시작되기 전에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메인에 떴어요. 불임 며느리 폭언 폭행 논란, 시댁의 민낯. 부제목도 있었습니다. 2년간 참았던 며느리, 녹취록 공개하며 법정 투쟁 선언.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익명이었지만 상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어머니 처벌해야 함. 며느리 응원합니다. 대부분 지혜를 응원하는 댓글이었어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도 문제 있었을 것.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됨. 요즘 젊은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 지혜가 댓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혜는 계속 댓글을 읽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상대 측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진실인데 뭐가 명예훼손이에요.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시댁 측 반박 기사였어요. 며느리가 거짓말 시어머니 측 반박. 우리가 피해자 억울함 호소. 기사를 읽었어요. 시어머니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저희가 교육 좀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폭력?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잔소리 좀 했을 뿐이에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너무 예민해요. 댓글이 또 달렸어요. 이번엔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어머니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양쪽 다 문제 있어 보임. 하지만 여전히 지혜를 응원하는 댓글이 더 많았어요. 녹음 파일이 증거잖아. 진단서도 있는데 뭘. 지혜가 기사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우리 편이야. 그날 밤 지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후회할 거야. 지혜가 문자를 보여줬어요. 답장하지 마. 무시해.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도 왔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켰다. 법정에서 다 밝힐 거야. 지혜가 핸드폰을 끄려고 했어요. 잠깐. 이것도 증거야. 캡처해도. 지혜가 문자들을 캡처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엔 인터뷰 형식이었어요. 전문가 의견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댁 폭력, 법으로 처벌 가능 변호사 조언. 가정 내 학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지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언론도 올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를 봤어요. 준비됐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까지 가볼 거예요. 내 딸이 더 이상 예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어요.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냥 진실만 말하면 돼. 변호사가 함께 걸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혜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어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맞은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쏘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2년간 피고들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진단서, 문자네요. 모두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애 못 낳는 여자가 며느리 자격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원고는 유리 파편에 맞아 팔에 5바늘을 꿰맸습니다. 진단서가 스크린에 떴어요. 상처 사진도 함께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봤어요. 피고 측 변호하십시오.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며느리 교육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훈육이요?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유리 파편을 던지는 게 훈육입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도 폭력입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증인 신청이 있습니다. 원고 나오십시오.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 6개월 후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폭언을 했어요. 어떤 폭언입니까? 애를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우리 집안 망쳤다고, 그런 말들이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어요. 신체 폭력도 있었습니까? 네. 물건을 던졌어요. 처음엔 컵이었고, 나중엔 접시였어요. 그때 다쳤습니까? 지혜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여기 흉터가 남았어요. 판사가 진단서를 확인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지혜가 자리로 돌아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판사가 피고 측을 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잘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던지는 것이 며느리를 위한 겁니까? 그건 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폭언은요? 녹음에 나온 말들, 그것도 실수입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을 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요?
우리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소감 한 말씀. 지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참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오래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참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지혜가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요. 잘했어, 지혜야.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떨려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괜찮을 거야. 진실이 이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뉴스가 벌써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폭력 재판 열려 며느리 눈물의 증언. 녹취록 공개에 방청객들 충격. 인터넷에도 기사가 쏟아졌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응원합니다. 시어머니 처벌해야 함.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지혜가 댓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시댁 폭력 피해자들 줄있는 증언. 나도 당했다. SNS 고백 이어져. 지혜 사건이 불씨가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2주 후 선고 공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 1 시어머니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 2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아줬습니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어. 판결이 나고 며칠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시댁 폭력 첫 유죄 판결, 사회적 파장, 불임 비하폭언 시어머니 벌금형, 지혜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다뤘어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어요.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걸 보여줬죠. 시댁 문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가정사를 법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가? 며느리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지혜가 뉴스를 보며 떨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지혜는 불안해했어요. 며칠 후 지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면담을 요청했대요.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요. 지혜가 회사에 갔습니다. 저녁 때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지혜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제 일을요. 그래서 눈치 주더라고요. 조용히 지내달래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까지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않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회사가 잘못됐지. 하지만 지혜는 계속 울었어요. 다음 날 SNS를 확인했습니다. 지혜 얘기가 여전히 화제였어요. 응원 메시지도 많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힘이 났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어요. 관종이네. 가정사를 왜 알리냐.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지혜가 악플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만 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혜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걱정됐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지혜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심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를 소개받았어요. 지혜를 설득했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자. 엄마랑 같이 갈게.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담실에 갔습니다. 40대 여자 상담사가 맞아줬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지혜가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 일을요. 그게 힘드신가요? 네.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악플도 달리고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 낸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왔을 때 지혜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우울증 초기래요. 우울증? 네. 약 처방받아야 할 수도 있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치료받으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방송사였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지혜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할 거야, 말 거야? 지혜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할래요.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볼래요. 방송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지혜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PD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부터요.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엔 잔소리였어요. 그러다 점점 폭언으로 바뀌었고, 나중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딸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은 딸이 저렇게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넣으셨군요. 네.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2주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지혜와 함께 봤습니다. 화면에 지혜가 나왔어요. 녹음 파일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전파를 탔어요. 전문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시댁폭력은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이 끝나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SNS가 난리였어요. 눈물 났다. 용기의 박수를.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지혜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지혜가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지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시댁 폭력 처벌 강화, 국회 법안 발의. 지혜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 시작이야. 안아줬습니다. 내 딸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혜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상담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약도 먹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새 직장 구했어. 정말? 네.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지혜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것 좀 봐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 계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시댁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계정이요. 화면을 봤습니다. 지혜가 올린 글들이 보였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팔로워가 5천 명이 넘었어요. 댓글도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신고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매일 메시지가 와요. 상담 요청도 많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해주고 있어요. 뿌듯했습니다. 내 딸이 이제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해 달라고 했어요. 지혜가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물론이지. 내 목소리가 필요해. 공청회 날 함께 국회에 갔습니다. 회의장이 가득 찼어요. 국회의원들, 전문가들, 피해자들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발표 순서가 됐어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년간 시댁 폭력을 당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제가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점점 무너졌어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구해줬어요. 그리고 법이 저를 지켜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법이 더 강해져야 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가정폭력 처벌 강화법 통과. 시댁폭력도 명백한 범죄로 인정. 지혜가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혜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행복해요. 그래? 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다행이다. 지혜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를요. 안아줬습니다. 한참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상담센터 자원봉사 신청했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혜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요. 뭔데? 연애하고 싶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좋지. 좋은 사람 만나. 지혜가 웃었어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 벤치에 앉아 벚꽃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춤추듯 날렸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참음으로는 바뀌지 않는 세상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용감했어.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요. 엄마가 먼저 나섰잖아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지혜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가 새 직장 얘기를 했어요. 동료들이 좋다고, 일도 재미있다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혜가 도와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예쁘다, 그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오래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음 대신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울음이 끝나야 봄이 오는 거야. 지혜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고마워요, 엄마. 쓰다듬어줬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게요. 엄마가 날 도와준 것처럼요. 그래.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별을 봤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따뜻했어요. 내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울음 대신 웃는 딸. 싸울 줄 아는 딸. 그리고 다시 사랑할 줄 아는 딸.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음으로는 바뀌지 않는 세상도 있더라. 그래서 이번엔 내가 나섰던 거야. 지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엄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바꿨지.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